제가 진료실에서 진료를 보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시술이냐 수술이냐 요 갈림길에 섰을 때 저희가 수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럼 수술을 꼭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수술 안 하고 낫는 방법은 없나요? 허리 수술은 절대로 하지 말라던데 혹은 뭐 제 지인이 허리 수술을 하고 걷지도 못한다 뭐 이러면서 어떻게든 수술을 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그러면서 또 하나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시경은 그럼 시술인 거죠?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실제 사례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치료를 해드렸던 환자분이시고 24세 남자 환자분이셨습니다. 허리의 통증 및 양측 하지의 감각 이상과 통증 그리고 저림 증상 이런 걸로 오셨는데 좌측이 증상이 더 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체 진찰을 좀 꼼꼼히 해보니까 왼쪽에 엄지발가락에 힘이 조금 떨어지시는 그런 증상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MRI를 외부에서 찍어서 가져오셔가지고 다른 병원에 찍어서 가져오셔서 제가 이제 사진을 봤는데 4, 5번 쪽으로는 전체적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는 소견을 보이고 있었고 신경도 좀 눌리고 있었고요. 우측도 좀 안 좋긴 했는데 일단 증상 자체는 왼쪽이 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5번, 1번에도 이 디스크가 조금 찢어져가지고 약간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는 소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24세 환자분이시고 젊은 분이기 때문에 수술을 과연 꼭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힘이 조금 떨어졌다라는 게 저한테는 이제 좀 걱정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또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는 다른 병원에서 통증 때문에 주사 치료를 또 여러 차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약도 많이 드시고 이렇게 오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술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권유를 드렸는데 환자분은 이제 수술을 받고 싶지 않다. 조금 더 버텨보고 싶다. 저는 아직 힘이 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시술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됐죠. 그래서 신경성형술을 이제 그날 진행을 했고 다음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꼬리뼈 통해서 이렇게 관이 올라가서 시술을 진행을 했고요. 진행하고 이제 통증이 좋아지셔서 당일날 바로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후에 저희 한 달 정도 뒤에 볼까요? 하고서 이제 환자분 퇴원 잘 하시고 기분 좋게 이제 했는데 의사들은 환자분들이 예약되어 있는 날짜보다 빨리 오면 긴장을 합니다. 저희 환자분도 빠르리 그 예약되어 있는 날짜보다 빨리 오셨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지 걱정이 되는데 하고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진료실 문을 열고 이번에는 오른쪽 다리를 쩔뚝이면서 들어오셨습니다. 하고 시행이 좋아졌다가 오른쪽 하지가 또 이제 불편한 증상이 있으시면서 너무 아프다고 쩔뚝거리면서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신체 진찰을 해봤더니 오른쪽 다리를 조금만 들어 올려도 통증이 너무 심하셨고 엄지발가락 그리고 발목까지도 오른쪽이 또 오히려 힘이 빠져 있으신 그런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MRI를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검사를 진행을 했고요. 검사를 진행을 했더니 요번에 우측으로 조금 더 디스크가 튀어나오고 소견을 보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5번, 1번은 큰 차이가 없었고 4, 5번. 그래서 이 4, 5번 디스크에 대해서 이번에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고 환자분도 이제 동의를 하셔서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방향 내시경으로 뒤쪽에 있는 후궁, 저희가 척추궁이라고 얘기했던 거기를 절제를 하고 이제 인대를 제거하고 들어가서 신경을 옆으로 제끼고 이제 디스크를 하는 수술을 계획을 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영상 보여드리면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바로 병변까지 저희가 접근을 해서 근육을 뚫고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드릴로 이제 뼈의 일부를 조금씩 갈아내 주면서 서서히 노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릴을 갈고 나면 이쪽으로 황색 인대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황색 인대를 따라서 위쪽으로도 살짝 그리고 그 병변이 있는 쪽 그리고 반대쪽까지 이런 식으로 뼈를 살짝 갈아내주고 이 안쪽으로도 이제 신경이 보이네요. 그래서 이제 황색 인대를 제거하고 나니까 아까 디스크가 튀어나오고 하면 염증이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불긋불긋하게 이렇게 염증도 있는 소견도 보였고 신경 자체도 여기 밑에서 디스크가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당겨지는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는 이런 소견을 보이고 신경이 좀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살살 이렇게 제거를 해드리고
요 안쪽으로 이제 신경이 이렇게 잘 보이네요. 그래서 신경을 살짝 밀치고 들어가서 이쪽에 이제 불룩해져 있는 디스크를 이제 노출을 시키고요. 이 디스크 주변으로 이제 지져주고 나서 안쪽으로 이제 잘 찾아 나가면서 이제 또 여기 안에 터져 있는 디스크가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 디스크를 조금씩 이제 안전하게 제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제거를 하고 디스크를 이렇게 제거를 하고 나면 안쪽에 이제 구멍도 이렇게 뻥 뚫려 있죠. 그래서 터져 나오기 직전에 있는 디스크까지도 이렇게 깨끗하게 제거를 잘 해주고요. 디스크를 이렇게 잘 제거를 해주고 나면 네.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도 이제 넘어가서 확인을 해줘야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디스크가 다 튀어나와 있었던 환자분이기 때문에 왼쪽 반대편까지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부풀어 나와 있는 디스크를 이렇게 쭉 지져주면서 좀 안정을 시켜주고 이쪽에 유착되어 있는 곳도 이제 박리를 좀 해주고 나면 네, 요건 아까 이제 터져 나왔던 디스크 있던 부분이네요. 이렇게 하면 신경이 좀 이렇게 편안하게, 아까 이렇게 눌려 있던 것과는 다르게 편안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디스크는 이런 식으로 잘 제거가 됐고요. 환자분은 이제 증상이 이제 호전되셨고, 그래서 이제 MRI 찍고 다음날 퇴원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디스크가 터졌고 또 이제 이랬던 분이라서 재발의 위험성이 높다라고 판단돼서 한 3개월 정도 보조기는 꼭 좀 차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환자분이셨습니다. 수술하시고 나서 상처는 이 정도 남게 됐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시 제가 말씀드렸던 거기로 한번 돌아가 보죠. 수술을 꼭 해야 될까요, 여러분? 네. 저는 필요하다면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례에서 보여드렸던 환자도 제가 처음에 환자분께 좀 더 적극적으로 수술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서 수술을 했다면 그렇게 고생을 좀 덜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술과 수술을 고려할 때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거는 사실은 마비 증상이거든요. 우리 아까 사례에서 보여드렸던 환자분도 제가 엄지발가락에 약간 힘이 빠지는 마비 증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마비 증상이 있을 때는 사실 좀 어찌 보면은 시술로 치료를 할 수 있는 단계를 조금 넘어섰다라고도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수술을 꼭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 마지막 질문, 내시경은 시술인 거죠? 라고 얘기할 때 저는 딱 말씀 다시 드립니다. 내시경을 볼 뿐이지 수술인 거거든요. 그래서 내시경은 우리가 현미경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수단으로 최근에 각광받고는 있지만, 내시경을 본다고 하더라도 수술은 수술입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드릴도 쓰고 저희가 디스크도 실제로 제거를 하고 하는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고, 그래서 시술과 수술을 비교를 해보면 시술은 신경 자체의 부종과 염증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통증 자체도 많이 떨어뜨려주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을 압박하는 구조물이 있는 상태에서 염증과 부종이 이제 완화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또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가 심하다, 그래서 마비 증상까지 있다라면 영구적으로 제거를 해주는 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사실 고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경을 압박하는 구조물들이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척추가 안정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서 커져 있는 조직들이고 두꺼워져 있는 조직들이기 때문에 이 조직들을 제거할 때는 사실 척추의 안정성을 또 고려를 해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면서 사실 수술과 시술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답이 없습니다. 지금 진료를 보고 계시는 전문의 선생님의 경험과 판단에 따라서 사실 결정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습니다. 환자분이 나는 수술을 하기 싫어요 라는 그런 이유로 사실 수술을 자꾸 피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병을 키우게 되는 경우가 많고 더 마비가 이제 진행되고 하는 경우를 사실 저는 진료실에서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료를 보시고 지금 앞에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전문의 선생님과의 경험과 판단을 한 번쯤 믿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이제 의사들 같은 경우는 환자의 현 상태에 대해서 면밀한 평가를 해봐야 되는 게 사실은 우선이 돼야겠죠. 그래서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조직들을 제거를 할 때는 항상 척추의 안정성과도 우리가 같이 이제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서 제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신경을 압박하는 조직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과하게 제거를 하면 척추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제 저희가 나사못 박아야 되는 그런 유압술까지도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래서 수술이냐 시술이냐를 결정하는 것보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 더 중요한 건 어느 마디, 어느 병변에 대한 수술을 혹은 시술을 해줘야 되느냐, 그게 더 사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병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시술 부위를 결정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정답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좀 죄송하기도 하지만 사실 시술과 수술의 과정에 있어서 척추의 구조물 자체를 변성을 주지 않는다, 그게 이제 시술이다라는 개념 자체를 알고 우리 환자분들, 우리 지금 비욘드 시청자분들이 이제 가셔서 진료를 보시면 아마 좀 그래도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고 또 이제 어쨌건 시술이든 수술이든 이걸 권유하는 건 의사지만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건 환자분들 본인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을 때 좋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